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노동과 공공, 금융 등 경제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최우선 순위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 보호를 줄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양육과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육 지원을 맞벌이 가정에 몰아 취업모와 장애인 가족 등에게 우선 제공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또한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도 개선됩니다. 기재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간제 여성 채용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점검과 현장지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어느 시설보다도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돼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 복지관 아닐까 싶은데요. 포항의 한 장애인 복지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건립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박성우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과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 포항시 관계 공무원은 복지관 직원들의 입단 속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복지관 1, 2층 화장실은 변기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2층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남자 소변기의 경우 사용 시 노출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혐오성이라나 좀 사용하기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구내식당은 북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상대피로는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계단은 좁고 엘리베이터는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2, 3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상로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대피로라는 담당자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수 문제는 저희들이 개수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2층 강당에 대규모 행사를 하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외부 경사로는 휠체어가 다니고 길은 아니고요. 차가 올라가야 될 길입니다. 예, 차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평상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면 이제 그렇게 피난을 뒤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공무원의 설득력 없는 답변과 복지부동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는 것이 장애인과 단체의 여론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공감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산모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데요. 현장에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협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릴레이 기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인구협회 송승미 회장,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은 사업 소개, 출산 공감 릴레이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 제막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선전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산모, 난임모, 미혼모 지원을 위한 릴레이 기부 선전전입니다.
네, 이번에 출산공감 릴레이는 우리나라의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또 난임모라든가 혹은 또 미혼모, 또 고위험 산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산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출산공감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릴레이 선전전의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로 샵 7325에 문자를 보내게 되면 건당 3,000원이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또 선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사람에게 출산공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해 릴레이 형식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이번 기부 선전전은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기금 10억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출연진들이 연말을 맞이해 나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성스레 학용품과 장난감을 포장합니다. 또 한켠에서는 탁상용 시계에 그림을 그립니다. 지난 22일 KB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사랑밭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한 KB 산타마을 선물 공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좀 기쁨을 주자. 우리도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누군가가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레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봉사에서는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출연진들이 직접 선물 포장부터 나눔 봉사까지 전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이게 정성껏 지금 땀을 뻘뻘면서 만드는데 이게 누군가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사랑해.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별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한편 진정위는 저상버스가 있는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경력단절 비율이 15세 이상 경력단절 남성 비율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자료를 담은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53.6%, 237만 7천 명이지만 남성에 비하면 19.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경력 단절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의 2배인 67%였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 34.2%가 경력 단절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복지방송과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문화복지사업단 경인일보가 황영조와 함께하는 제1회 WBC 복지TV 희망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황영조와 함께하는 희망 마라톤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 기관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세 기관은 마라톤 대회 후원 및 협찬 유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을 협조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평소 동계 스포츠 참여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14 시각장애인 동계 스포츠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시각장애인 15명이 참가했고 자원봉사자가 1:1 매칭을 이뤄 스키 강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족들이 전국 217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누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정보 메뉴가 전면에 배치되는 등 다누리 정보를 종이책처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 통합 사이트인 창업넷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창업강좌 동영상의 대본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 동지를 맞아 포항에서 팥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짓날은 악귀를 쫓고 잔병치레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팥죽을 먹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는 실개천 중앙상가에서 장기 안양사와 한국불교대학 포항도령 등 20여 곳의 사찰에서 준비해온 팥죽과 떡을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2014 포항스틸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포항스틸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산업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철이라는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문화적 코드로 재해석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최 시기와 장소, 부대 행사에서 미흡했다는 결과 보고를 두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전 홍보와 개막식 진행 방식 개선, 먹을거리와 살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희망산타 원정대가 출범하고 선물 전달에 나섰습니다. 이날 희망산타 원정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동 먹을거리와 쌀, 김장김치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연말을 맞아 예술심리교육실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영등포구 내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창과 악기 연주 등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인재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로 포항 스틸러스의 강소일 선수가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인천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축구 선수로 성장한 뒤 포항 스틸러스에 이적한 후 6골 3도움의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고 그 실력이 인정되어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입니다. 이미 농구에서는 전태풍 선수, 이승준 선수, 문태종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태종 선수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방송과 문화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다문화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가수에서 인순이 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문화에서 다문화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 조건이나 문화적 유전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신체 조건이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유전적 특기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4강에 오르고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 다문화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인만 국가대표로 뽑던 아집을 포기하고 다문화 인재를 포용하면서 독일 축구의 영광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재다능, 다인재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전체 학생의 1%를 넘어서고 올해 입학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체 입학생의 4%가 되고 있는 지금 다문화 자녀를 다문화 시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다문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낼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경찰관이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방전으로 전동 휠체어가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고마운 경찰관 덕분에 이분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전동 휠체어 배터리는 더 빨리 방전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방전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려면 충전소 확충이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